顔を背け、恐る恐る視線を向けた時には頭蓋骨は砕かれ、鮮血が辺り一面に飛び散り、手足をピクピクと動かしていました。あはは、ざまあみろ。不意に血を浴びた兵隊が高々と笑いました。彼の目は殺戮者のみ持つ野獣的な殺気に輝いていました。조센징. 단지 조센징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74년이 지난 지금 조센징이라는 말에 분노하는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관동 대지진? 그게 뭐야? 몰라. 야, 공부 잘하는 니네들이 알지. 몰라. 몰라? 몰라요? 네.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모르고? 그것도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관동 대진이라는 사건 자체는 알고 계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1923년) 대정 12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경 진도 7.9의 강진이 동경을 비롯한 관동 지방 일대를 덮쳤다. 가가미만을 진원지로 하는 무서운 재앙은 순식간에 건물과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식사 준비를 하던 주방에서부터 치솟기 시작한 불길은 열풍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동경 시내를 공략해버렸고, 화학, 약품 공장과 각종 실험실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는 관동 지방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었다. 130만 명에 달하는 동경 시민들이 피할 곳을 찾아 거리로 뛰쳐나왔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를 피해 너른 공터나 강가를 찾아 헤매고 다녔다. 살아난다는 건 오직 하늘의 뜻이었다. 불길을 피해 모여든 4만 2천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축을 뒤흔들던 재앙은 10여 분 만에 사그러들었지만 동경 시내 134곳이 화마에 휩싸였고 10만여 명의 사망자가 생겨났다. 행방불명된 사람 또한 13,000여 명이 넘었다. 그러나 그 희생자의 명단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죽음들이 있었다. 조센징. 단지 조센징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자경단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이 6천여 명의 조선인을 학살해 암매장에 버린 것은 그 억울한 죽음들은 그러나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버려진 채 은폐와 침묵 속에 묻혀있다. 동경시 외곽 다카치에 위치한 관음사에는 한국인이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다. 관동 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을 위한 법회가 바로 그것인데, 매년 8월과 9월에 열리는 추도법회는 1965년 이후로 현재까지 2대에 걸쳐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이다. 거기엔 이유가 있었다. 이곳 관음사는 대지진 당시 자경단의 본거지로 수많은 조선인이 끌려와 학살당했던 곳이다. 서울에 1回組み立ててね。それからそれを解体して。 지금은 주택가로 변해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지만 관음사 주변의 여러 곳이 학살 후 암매장지로 추정되고 있다.
1989년에 만들어진 이 추념비를 찾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한다. 뜻있는 일본인 몇이 가끔씩 찾아와 헌화할 뿐이다. 고교 시절 역사 선생님으로부터 조선인 학살에 대해 들었다는 구로다 후쿠미 씨. 우리나라로 치면 고두심 씨 정도 되는 인기 배우다. 그녀가 한국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배구 스타 강만수 씨를 알게 되면서부터라고 하는데, NHK 한글 강좌에 리포트를 하며 2권의 책을 출판하는 등 그녀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매우 유별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인들은 아라카와 강변 요츠키 다리 밑에도 있었다. 강변 일대에 봉선화를 심어 가꾸는 사람들로 모임의 이름도 봉선화회다. 6月1日に上でその後の 회원들의 나이나 직업도 가지가지로 구청 직원인 야노 씨를 비롯해 공장 노동자, 식당 종업원, 교사 등이 어울려 있다. 雨降ってくれて、だから水まきに来なくて済んだんです。なるほどね。随分助かりました。一番ご近所の方がね、こういつも朝マラソンとかしてらっしゃるんで、そのついでにねお水やってくれたりとか。ああ、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 이곳의 봉선화는 왜 그렇게 소중히 가꾸어지고 있는 것일까? 스미다가와 강과 함께 동경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아라카와 강. 지금은 근처 주민들이 좋은 휴식처가 돼 있지만 저 평온한 풍경 뒤에는 74년 전 이 강가를 피로 덮었던 엄청난 천상이 있었다. 조선인 학살. 아라카와 강변은 가장 많은 조선인이 학살되고 버려진 곳이었다. 봉선화회를 이끌고 있는 철물 공장의 프레스공 오찌아이 씨. 그는 10년 넘게 이 강변에서 벌어진 살인극의 흔적을 쫓고 있다. 아라카와 강은 스미다가와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만든 인공의 강으로 1923년 대지진 당시에는 한창 공사 중이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제방을 쌓아버린 지금 학살의 현장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9월 2일 군대 1개 중대가 와서 조선인을 제방에 세워놓고 뒤에서 기관총으로 사살했습니다. 하천변 3곳에 석유를 뿌려 태워버린 시체 100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9년이 지난 1982년 9월 1일 아라카와 강변에서는 조선인 희생자 유골 발굴 작업이 있었다. 그것은 봉선화회 회원들이 조선인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첫 번째 사죄였다. 강의 모습이 많이 변하고 몇 차례 홍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없었지만 3곳을 선정해 3일간 판열해 갔다. 결과는 실패였다. 근처 주민들은 더 이상 강변이 파헤쳐지는 걸 허용치 않았다. 과거를 파내는 일에 그들은 반대했다. 이제 봉선화회의 소망은 강변에 위령비라도 세우는 일이다. 해전으로 식민 통치를 끝낸 일본 정부는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철저히 함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은 조선인 학자 금병동 씨와 강덕상 씨의 연구 성과에 의한 것이었다. 금병동 씨는 조총련계 조선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40여 년간 조선인 학살에 대해 조사해왔다. その時後に押収されたこれは神楽坂署なんだけど自警団が持ってた武器ですよ。
日本刀から竹槍からもうとにかく飛び口から飛び口ってどれのことですか？右の方からこう見て、太いあれがあるでしょ。あそこにこうなってる。はい。飛びの口みたいになってる。トンビの。でこれをパンとこうやって、例えば火事の場合、焼けてるのをそのまま放ってかないで倒してしまうでしょ。引きずって打ち込んでほっとこう引くわけ。それを彼は人間の頭や朝鮮人の頭や体に打ち込んで。もうこういうものだよね、本当に。逃れることできませんな。それと意外と民衆が日本刀をたくさん持ってたっていう記述がちょっと意外だったんですね。これ子供まで竹槍持ってるでしょ。あらまあ。朝鮮人狩りのための竹槍として持ってるでしょ。一般ももちろんない。在国人狩りのための竹槍でしょ。一般ももちろん。麻布の方面なんですね。これは。 조선인 학살은 지진이 덮치고 서너 시간이 지난 후부터 약속이나 한 듯 여기저기서 시작됐다. 제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운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일본인들은 왜 그토록 조선인 학살에 광분하게 됐던 것일까?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화마가 들이닥친 관동 일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뜨거운 열기로부터 달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폐허가 된 동경에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そしてそれが日にちは子供ですから幾日後か分かりませんけれど、朝鮮人の噂が広がって、先ほど先生おっしゃったように毒をね撒くとか爆弾をするとかどうとかこうとかっていう噂が出たわけですよね。 흉흉한 얘기는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それでその頃に朝鮮人が毒を入れる、だから毒入れたり昼間はあれだけれど、夜はねするからというので、それでこの辺みんな堀井戸だったんですね。鶴瓶でこうやるね。 その井戸の中に、金魚か船を飼って、それでそれが朝死んでいれば毒が入ってる。私の子供の自分はですから金魚を入れました赤くてよくわかるんで。 후쿠시다 센타로 씨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어린아이가 울면 무척 혼이 났다. 우는 소리를 내면은 조선인에게 잡혀가 죽는다라고 부모들이 말했다. 本当にかえって朝鮮人さんよりは地震の方が怖かったからそれが頭にありますわ。 1일 오후부터 재향군인회나 마을 청년단을 중심으로 자경단이 만들어졌다. 죽창과 낫, 일본도 등으로 무장하고 조선인 척결을 외치며 나선 이들은 모두 민간인들이었다. 조선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광란의 살인극을 벌인 것이 바로 이들 자경단이었다. 가나가와 현에서 녹음기사로 일하던 다카세 요시오 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불길을 피해 바다 방면으로 도망갔습니다. 석탄 코크스가 빨갛게 타오르는 곳에 다다르자 몇 명의 남자가 철사로 묶여진 맨몸의 남자를 불속으로 차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가끔 제 꿈속에 그때 철사에 묶인 남자가 나타나 도망가는 저를 끝까지 따라오고는 합니다. 다음 날이 되자 유언비어는 더욱 흉폭해져 있었고 동경 일대에서만 돌던 것이 어느새 관동지방 전역에 퍼져 있었다. 무서운 얘기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세상은 자경단 천지가 돼갔다. 지진이 일어난 9월 1일 오후 일본의 지도자들은 긴급 강요회의를 열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 계엄령. 전쟁과 내란이 아니면 선포할 수 없는 계엄령이다. 군인들은 빠르게 관동지방 전역으로 진군해갔다. 거리에는 군경과 자경단만이 활보하고 다녔고 조선인 학살은 더욱 광기를 띄어갔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아온 이이다 할머니는 대지진 당시 9살로서 수용소로 끌려가던 조선인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でもしそれがねあれだったらば道は広がってないです。ああ、当時と同じ道幅なんですね。で私ね、やはりこの辺来て見た。あ、この場所に立って。ね、ここへ来てで向こうからね、向こうが小松川なの、東京なの。この辺では東京って言います。こっちが千葉でしょ。 또 14호선인 저기는 조선인이 가장 많이 수용됐던 나라시노 연병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こういうふうにね、私の目では5人か6人で、それでほとんどの方がね、真っ白な洋服でこういうふうに広型がありますね、こんな民族衣装そうかもしれない、真っ白な、それでね、私たちはそれを見ましてね、子供の時だったもんですから、中に爆弾が入ってんだよっていうの。爆弾、ああ、その広がった、女性の方？そうだと思います。ああ、じゃあ女性の方のこのチマチョゴリのそう今のこういう広がった中に爆弾が入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た。あん中に爆弾入ってるんだよ、怖いよねなんて言いながら見てた記憶があります。夜になってから何日か知りませんけど、本当にもう夕焼けなんてもんじゃないですね。これずっと広く空真っ赤下から、そしたら大人の人がね、昼間送った朝鮮人をあそこで焼いてるんだよってこう。 야키단이 다했고 할머니를 방문한 사람이면 누구나 74년 전 일어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듣게 된다. 어린 시절에 본 조선인 청년의 학살 장면은 내내 할머니를 쫓아다녔고 그것 때문에 할머니는 평생 비명에 숨져간 조선인 얘기를 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인데 取りに来いと言って私のところは25個くらいお家が25個くらいの田んぼを前にした農村なわけなんです。火の実なんですかカンカンカンと鐘が鳴りましてね、村人がそこに集まるんです。村人が取り巻いて、そして彼はね白いシャツが着替えもないから半袖のシャツがメリヤスの白いシャツがもう汚れておりますよね。彼はこううつろにね手を後ろに回して火の見櫓がこう立ってる、その脇に立たされて、そしてもうね覚悟してますね。こういう彼の様子を、私はこうなってる様子を忘れません。 그 청년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 앞에서 총살당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할머니는 그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 かつて70何年か前に、もう死んでしまってるその人が私の前にまっすぐ現れるの。まっすぐ。現実にも。そうなんです。それで私にね、語れ語れというように私には思いました。まっすぐ私を見ているんです。 이틀째 되는 날, 불은 꺼져갔지만 유언비어는 더욱 맹렬한 기세로 퍼져갔고 학살은 줄어들 줄 몰랐다. 이 일부터 시작된 총검속으로 일본군이나 경찰, 자경단의 눈에 띄는 조선인은 무조건 수용소로 끌려갔다.
조선인 3,200명이 수용됐던 육군 나라시노 수용소. 여기서는 또 다른 살인이 자행되고 있었다. 동경시 외곽 다카츠구에는 관동 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 추도 목비가 얼기설기 서 있다. 이곳에는 봉선화회와 같은 성격의 또 하나의 양심 있는 일본인 모임이 있다. 중학교 교사였던 오다케 씨를 중심으로 한 추도 모임은 벌써 15년이 됐다. 회원들은 지화현을 중심으로 관동 대지진에 대한 자료를 모으던 중 어느 자경단원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다. 그 속에는 군인들이 수용된 조선인을 자경단이나 근처 주민들에게 넘겨주어서 살해하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みんな疲れて、一寝入りずつやる。午後4時ごろ、バラックっていうのはその収容所、そこから先陣遅れるから取りに来いと知らせがあったと。で、急に集まって、もらいに行くことにしたって書いてますね。そして、夜中に先陣15人もらいって書いてありますよね。で、その後に今度はまた 한밤중에 면회 왔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나간 조선인들은 이렇게 물건처럼 살인마들에게 넘겨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됐다. 네, そこに穴を掘って座らせて首を切ることに決定し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ね。 군대에서 조선인을 준다고 받으러 오라고 하는 연락이 각 마을에 하달됐기 때문에 자경단에서 6명을 죽이기 위해 받아왔습니다. 조선인이 총살을 시켜달라고 하기에 술을 마시게 하고 눈을 가린 뒤 죽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뒤에 큰 구덩이를 파고 던져버렸습니다. 서로 미루다가 다음 조선인은 사촌형이 총을 쏴 죽였습니다. 단지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조선인이 그토록 무참하게 학살당할 수 있었을까? 당시 조선의 사정은 일본의 토지와 식량 수탈이 극도에 달하여 촉은 목피로 연명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일본에서 막노동이라도 하면은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소리에 많은 노동자가 일본 땅으로 건너가게 된다. 한편 일본은 무리한 해외 파병으로 군량미 조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쌀 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반정부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이런 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으며 일본 정부는 국민의 절망과 반정부 움직임의 칼끝을 조선인들에게 향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의 모든 공식 기록은 육군과 경찰이 자경단의 횡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쓰여 있으나 육군이 조선인 학살을 방조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나 최근 그 비밀 문서가 발견돼서 학살의 방조자가 아닌 집행자였음이 낱낱이 드러나게 됐다. 몇 년 전입니다. 기해第15連隊이쪽에서 갑니다. でも1日の晩には各地の警察でデマが流される、これは今の資料で確認できる、で中央がデマのこれはデマ本当に朝鮮人が暴動を起こしたんだって、だから注意しろって各地に指令伝達したのが決意したのが9月の2日なんですよ。全過程結論的に言うと国家犯罪だと同時に民族犯罪だと思います。それは植民地になってたから朝鮮人は日本人じゃないかと言うけど、朝鮮人に絞って殺した、つまり동경 오이 경마장 근처에 있는 곱창구이 선술집. 문이 열려 있는데도 인기척 하나 없이 썰렁하기만 하다. 안녕하세요.
어머? 아무도 없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셨나? 야, 정말 갑자기 세져서 할머니는 죄송해요. 며칠째 와병 생활을 하고 계셨다. 박분순. 박 할머니는 구로다시가 출연하는 연속극 유리구두의 열렬한 팬이라고 하신다. 4년째나요. 오, 4년? 네, 주 연했네. 아, 14년. 정작 구로다시가 아니었다면 박 할머니는 방문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기다리는 사람도 만나야 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뭐 괜찮아요. 할머니 여기 뭐 앉으시고요. 얘기를 좀 합시다. 민낯가있었대. 살아온 날들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 할머니에게는 반가움에 대한 표정이 없다. 역시 일본하고 한국 사이는 어려운 역사도 첫 대면에 지난 얘기를 술술 털어놓을 정도로 호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웃음 한번 크게 웃지 않으신다. 소화 13년, 잘 살아보자고 17의 나이에 현해탄을 건너온 할머니. 그러나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고생하는 중년의 남자였다. 참 미국 땅에 와가지고 고상도 많이 하고 죽도록 그 발 절고 댕기고 참 저녁으로 그 잘 쪄나 그런 게는 내가 방을 이불을 둘이 저 부부 만났더니 한 이불에 잔 일 없어요. 뭐 자다가 뭐 아바나 이끼가 막 이라고 막 두드리고 이라고 몇 푼 맞았는데요. 그래갖고 있으면 후둥 배신이 안 펴고 잤습니다. 맨날 그래요? 낸죠. 밤만 되면 악몽으로 몸부림치는 남편을 피해서 어린 신부는 방을 옮겨 잠을 자야 했다. 조인승 씨가 일본으로 건너온 것은 1923년 2월, 그의 나이 23살 때. 동경에서 터를 잡은 그는 사촌 형과 둘이 막노동을 하며 겨우겨우 끼니를 잇고 있었다. 그렇게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23년 9월 1일 지진의 화마는 그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았다. 형의 생사도 모른 채 조인성 씨는 아라카와 강변으로 피신을 해야 했다. 강변으로 피신한 조선인들은 경찰에 의해 모두 포박된 채 고통의 밤을 보냈다.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총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죽이는 소리였다. 너무나 무섭고 긴 밤이었다. 이튿날 아침 강변의 조선인들은 요찌기 다리를 건너 연행되고 있었다. 그때 조 씨는 다리 밑에 사촌 형과 닮은 시체를 보게 된다. 시체 중에 형과 닮은 시체가 있어 나도 모르게 달려나갔다. 그러자 그들이 달려와 내 다리를 세차게 내리찍었다. 발밑은 피투성이었다. 근데 목가시 돈비 때 내어놓고 아래때 저대 아시 저도 빚고 시대 아래때 남마대만 뭐 소리가 혼녀와 소리만 실어 나갔단다. 기가つかなかったんですか? 일단 뭐 있어야 알아줄 거다 못돼. 무서워서 무서웠어네.だけどねめったりそれ言わないんだけど私と一緒になってからはね私がなんか見るとねもう夜中こう寝るでしょ寝るとねこうもう急にもうカーッしてもう手で暴れちゃうからかしらこの人なんか病気じゃないかなって絶対お水で水すりでも足の飲めないのよ足の飲むともう疲れちゃって 거리의 조선인들은 모두 수용소로 끌려갔다. 수용소의 조선인들은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와 같았다. 한번 불려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이가 없었다. 공포의 밤을 새우던 우리들의 귀에 절규의 함성이 들려왔다. 우리는 동포들이 또 살해된다는 공포감에 일제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경찰서 담을 오르던 나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그만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 내 눈에 들어왔던 광경은
순사들이 칼을 빼들고 동포들을 마구 찔러대며 무참히 학살하는 장면이었다. 나는 담에서 떨어졌기에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15년 후 조인승 씨는 박분순 씨를 신부로 맞았다. 그리고 14년 전 혼자가 된 박분순 씨는 작은 가게를 지키며 먼저 간 영감님을 생각한다. 我々はね、自分の国があってもないと同じ、ね、ずっと行って数千になってやっと独立を自分の国が戻ったと思うと、また2つに分かれているし、ね、いつも言うのはどこの国でも自分の国がないとね、人間が国民が惨めだってて、ちっちゃくても自分の国の名前が欲しいって、それが夢だったんですよ。それで死ぬまでね、本当に南北ね、一つなるが夢だったのに、それの夢は変わらないで亡くなったけど。 평생을 절름발이로 맺힌 한을 풀지 못해 고통의 밤을 보내던 조 씨는 84살 되는 여름 비로소 편하고 긴 잠을 자게 된다. 그의 유해는 차별받는 일본이 싫다며 북송선을 탄 아들을 따라 평양 근교의 양지바른 곳에 묻혔다. 지금 그 할머니가 생각하시면 그 당시에 그 학살하는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시기지만은 나는 뭐 지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지나간 일은요. 지나간 일을 말해봤던 그게 다시 올 것이 없고, 다からまあ 今日は今日で今にやってるまあ그렇지는 않네. 외아들이 북조선으로 떠날 때 가슴이 무너졌던 박분순 씨는 남은 딸 하나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 천하의 홀몸이 되고 말았지만 오늘을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구로다 씨가 한국인에 대해 늘 놀라는 것은 어떤 역사의 슬픈 흔적도 다 껴안아 버리는 대범함이다. 많은 한국의 지식인과 젊은이들은 일본이 사죄만 한다면 과거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どうしても日本人っていうのは朝鮮の人たちというのは日本人の過去の戦後保障の問題とかそういうことでいつもこう難しいことを言っていて忘れない執念深い民族だっていうような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部分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私はやっぱり決してそうじゃない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やはり日本人がそのことをきちんと知ろうとしない、そしてそのことをきちんと反省しようとしないことに対してとても怒りを持っているんだなというふうにその時も思ったんですけど、今日もハルモニの話を聞いて、もうこれから過去のことも忘れるしこれからのことを考え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た言葉が非常に印象的で。 불길이 가라앉고 어느 정도 정신을 되찾자 본격적인 복구 사업이 시작됐다. 수용소 생활로 이미 기력을 잃은 조선인들이 끌려나와서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혼쇼이 피복장에서 몰살한 4만 2천 명을 비롯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시신들을 매장하고 불태우는 일은 모두 조선인들의 몫이었다. 이때 강제 노역장으로 동포의 등을 떠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기동 박천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상해회가 그것이다. 친일파 집단인 상해회는 진제 복구 사업을 필두로 본격적인 친일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기동과 함께 상해회를 이끌던 박천금, 그는 죽을 때까지 철저한 일본인으로 살다 간다.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박준금 이런 선거에 나와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일본 돕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 학살이 알려지면서 도움의 손길은 비난의 화살로 바뀌어 돌아오게 되고 결국 9월 6일 계엄사령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훈령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朝鮮人に対して流言飛語に惑わされることなく、いかなる事態が起きようとも法に反する行動は行ってはならない。朝鮮人も我々と同じ同胞であることを肝に銘じるように。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40년간을 연구, 일본이 감추고 은폐시킨 역사를 발굴해낸 교수 강덕상. 그는 이 엄청난 살인사건에 대해 지금도 침묵하고 있는 조국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때 중국 사람도 좀 학살당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 사람은 자기 나라의 군관이 와서 다 이제 데려가고 또 중국 정부는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보상문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 없습니다. 保障問題も国民基金とかで国家責任曖昧にしたでしょ。日本はね、今までかって国家の責任なんて見たことは一度もないんだと。だから今謝らせてね、国家に金を払わすようなんてやってるうちにね、住民は死んじまう。なるほど。 정부기관과 각 제야단체에서는 서둘러서 조선인 희생자 수를 조사, 대대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사실에 근거한 것은 없었다.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는 조선인 희생자는 단 2명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하기도 한다. 당시 상해 독립신문 사장인 김승학 씨가 동경으로 잠입해 들어가 3개월에 걸친 희생자 조사 작업을 펼친다. 유학생으로 규합된 10명의 조사단은 일경의 눈을 피해서 학살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밝혀진 희생자 수 6,661명. 이 조사가 마무리된 것은 1923년 11월. 그것으로 끝이었다. 한국 정부는 해방이 된 후에도 이 학살 사건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일이 없다. 동경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사쿠라 국립역사박물관에는 관동 대지진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진열된 전시품이나 규모, 시설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박물관에 비치된 관동 대지진에 대한 내용이 왜곡되거나 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근대사 3대 수치 중의 하나라는 조선인 대학살이 그 발생 배경에서부터 전개 과정, 보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었다. 구로다는 취재 중에 만났던 야키다니 할머니를 이곳에서 다시 만났다. 아주 좋은 박물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주 비주얼적으로 볼 수가 있고 크기도 충분하고 그리고 타치 파넬이나 최신 기계를 이용하면서 아주 보기 쉽게 그리고 내용도 깊게 전시하고 있다니까 아주 진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동경 중심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마 중심 쪽에 있으면 많은 국민학교 학생들랄지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교육의 재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우리의 독립기념관도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다.
전시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라 찾아 헤매다 학살 그림 한 점과 만날 수 있었다. 당시 조선인이 가지고 다녔다는 통행 증명서 몇 장과 해외 동포들이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분개하고 만들었다는 성명서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였다. 관동 대지진에 관한 내용이 연극으로 만들어져 지난 85년 국립극장 대극장 무대에 올려졌다. 극작가 김희경 씨에 의해 쓰였다. 대학살극이 처음 국내에 소개된 것이다.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라는 작품을 완성한 것이 85년이니까 제가 최소한 12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너무나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도 생기고 상당히 오랫동안 자료를 찾았어요. 1985년 8월 29일 우리가 만든 위령종이 관음사로 보내졌으며 우리나라 일꾼들이 조선 기와를 얹고 단청을 칠해 반듯한 종각을 만들어 놓았다. 대지진이 일어난 지 62년 만의 일이었다. 그 종을 완성하고 나서 1년 뒤에 9월 초하루에 그 조총련계 학생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흰 저고리 까만 치마를 입은 학생들이 여럿이 와서 그 종각을 청소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12년이 지난 지금 보화 종루를 지키고 있는 건 여전히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왔던 새끼 고진 주지 그 사람 혼자뿐이었다. 화마의 상처는 새로 탄생된 것들에 의해서 지워져 버렸다. 사륙의 현장도 공포의 기억도 모두 갈라진 땅 속으로 묻힌 지 오래다. 그러나 그 흔적은 역사라는 진실을 통해 수시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関東大震災、聞いたことあります？何年前のことかご存知ですか？何年でしたっけ？1923年？その時朝鮮人が虐殺されたということを話聞いたことあります？はい、もちろん。それはどこで聞いたんですか？教科書とか。やっぱり教科書で。高校の教科書の中で。高校、中学でも。中学でも。学校、小学校とか、あとビデオとかで学校で見て、ちゃんとそういうことは、悪いことしたんだからちゃんと謝罪してほしいと思う。관동 대지진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관동 대지진.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역사적으로. 전혀 들어보신 기억이 없어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럼 배우신 기억이 있어요? 그럼요. 관동 대지진 사건 그것만 알고 그것만 알아요.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배우신 기억은 있습니까? 배운 기억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신 적? 예, 전혀 없어요. 교과서를 통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요. 제가 읽은 그 사회과학 서적이라든가 그런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미림여고 일본의 교사인 홍진희 씨는 오래전부터 두 나라 역사 교과서 문제를 연구 이미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바 있다. 우리가 왜곡됐다고 얘기하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그 교과서 안에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다. 또 그 학살당했다는 얘기는 물론이고 몇 명이 어떻게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삽입돼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일본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만도 총 17종. 모든 책들이 크든 작든 간에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학살됐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있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관동 대지진을 다룬 것은 결국 작년에 개편된 교과서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때 관동 대지진이 들어가 있는 부분 자체도 우리가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그 일본의 역사 교과서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저희는 관동 대지진에 관한 인식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난해 독립공원에서는 조선인 학살의 사진과 자료들이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됐다. 한국인들에게도 생소한 그 자리의 한켠에 낯선 몇몇의 사람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일본에서 찾아온 교사들이었다. 과거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던가,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로다 후쿠미 씨는 우리에게 의문을 던졌다. 독립기념관 안에 관동 대지진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듯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74년 전 숨져간 동포를 생각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버려져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구로다 후쿠미, 일본 사람. 그녀는 오래도록 이 사륙의 현장에 머물렀다. 그리고 74년 전 억울하게 숨져간 조선인의 영혼 또한 오래전부터 이 강가에 머물러 있다.それを彼は人間の頭や朝鮮人の頭や体に打ち込んで、もうこういうものだよね、本当に。逃れることできませんな。それと意外と民衆が日本刀をたくさん持ってたっていう記述がちょっと意外だったんですね。これ子供まで竹槍持ってるでしょ。あらまあ。朝鮮人狩りのための竹槍持ってるでしょ。一般ももちろんだ。在国人狩りのための竹槍でしょ。一般ももちろん。麻布の方面ですね。これは。 조선인 학살은 지진이 덮치고 서너 시간이 지난 후부터 약속이나 한 듯 여기저기서 시작됐다. 제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운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일본인들은 왜 그토록 조선인 학살에 광분하게 됐던 것일까?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화마가 들이닥친 관동일 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뜨거운 열기로부터 달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폐허 가진 동경에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そしてそれが日にちは子供ですから幾日後か分かりませんけれど、朝鮮人の噂が広がって、先ほど先生おっしゃったように毒をね撒くとか爆弾をするとかどうとかこうとかっていう噂が出たわけですよね。 흉흉한 얘기는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それでその頃に朝鮮人が毒を入れる、だから毒入れたり昼間はあれだけれど、夜はねするからというので、それでこの辺みんな堀井戸だったんですね。鶴瓶でこうやるね。 その井戸の中に、金魚か船を飼って、それでそれが朝死んでいれば毒が入ってる。へー私の子供の自分はですから金魚を入れました赤くてよくわかるんで。 후쿠시다 센타로 씨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어린아이가 울면 무척 혼이 났다. 우는 소리를 내면은
조선인에게 잡혀가 죽는다라고 부모들이 말했다. 本当に帰って朝鮮人さんよりは地震の方が怖かったからそれが頭にありますわ。 1일 오후부터 재향군인회나 마을 청년단을 중심으로 자경단이 만들어졌다. 죽창과 낫, 일본도 등으로 무장하고 조선인 척결을 외치며 나선 이들은 모두 민간인들이었다. 조선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광란의 살인극을 벌인 것이 바로 이들 자경단이었다. 가나가와 현에서 녹음기사로 일하던 다카세 요시오 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일에 좋은 휴식처가 돼 있지만 저 평온한 풍경 뒤에는 74년 전 이 강가를 피로 덮었던 엄청난 참상이 있었다. 조선인 학살. 아라카와 강변은 가장 많은 조선인이 학살되고 버려진 곳이었다. 봉선화회를 이끌고 있는 철물 공장의 프레스공 오찌아이 씨. 그는 10년 넘게 이 강변에서 벌어진 살인극의 흔적을 쫓고 있다. 아라카와 강은 스미다가와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만든 인공의 강으로 1923년 대지진 당시에는 한창 공사 중이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제방을 쌓아버린 지금 학살의 현장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9월 2일 군대 1개 중대가 와서 조선인을 제방에 세워놓고 뒤에서 기관총으로 사살했습니다. 하천변 3곳에 석유를 뿌려 태워버린 시체 100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9년이 지난 1982년 9월 1일 아라카와 강변에서는 조선인 희생자 유골 발굴 작업이 있었다. 그것은 봉선화회 회원들이 조선인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첫 번째 사죄였다. 강의 모습이 많이 변하고 몇 차례 홍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없었지만 3곳을 선정해 3일간 판열에 갔다. 결과는 실패였다. 근처 주민들은 더 이상 강변이 파헤쳐지는 걸 허용치 않았다. 과거를 파내는 일에 그들은 반대했다. 이제 봉선화회의 소망은 강변에 위령비라도 세우는 일이다. 해전으로 식민 통치를 끝낸 일본 정부는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철저히 함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은 조선인 학자 금병동 씨와 강덕상 씨의 연구 성과에 의한 것이었다. 금병동 씨는 조총련계 조선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40여 년간 조선인 학살에 대해 조사해왔다. その時後に押収されたこれは神楽坂署なんだけど自警団が持ってた武器ですよ。日本刀から竹槍からもうとにかく飛び口から飛び口ってどれのことですか？右の方からこう見て、太いあれがあるでしょ。あそこにこうなってる。はい。飛びの口みたいになってる。トンビの。でこれをパンとこうやって、例えば火事の場合、焼けてるのをそのまま放ってかないで倒してしまうでしょ。引きずって打ち込んでほっとこう引くわけ。顔を背け恐る恐る視線を向けた時には頭蓋骨は砕かれ鮮血が辺り一面に飛び散り手足をピクピクと動かしていました。あはは、ざまあみろ。不意に血を浴びた兵隊が高々と笑いました。彼の目は殺戮者のみ持つ野獣的な殺気に輝いていました。 조센징. 단지 조센징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74년이 지난 지금
조센징이라는 말에 분노하는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관동 대지진? 그게 뭐야? 몰라. 제가 공부 잘하는 니네들이 알지. 몰라. 몰라? 몰라요? 네,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모르고? 그것도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관동 대지진이라는 사건 자체는 알고 계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1923년) 대정 12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경 진도 7.9의 강진이 동경을 비롯한 관동지방 일대를 덮쳤다. 가가미만을 진원지로 하는 무서운 재앙은 순식간에 건물과 사람들의 목숨을 앗았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식사 준비를 하던 주방에서부터 치솟기 시작한 불길은 열풍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동경 시내를 공략해버렸고 화학, 약품 공장과 각종 실험실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는 관동 지방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든다. 130만 명에 달하는 동경 시민들이 피할 곳을 찾아 거리로 뛰쳐나왔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를 피해 너른 공터나 강가를 찾아 헤매고 다녔다. 살아난다는 건 오직 하늘의 뜻이었다. 불길을 피해 모여든 4만 2천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축을 뒤흔들던 재앙은 10여 분 만에 사그라들었지만 동경 시내 134곳이 화마에 휩싸였고 10만여 명의 사망자가 생겨났다. 행방불명된 사람 또한 13,000여 명이 넘었다. 그러나 그 희생자의 명단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죽음들이 있었다. 조센징. 단지 조센징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자경단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이 6천여 명의 조선인을 학살해 암매장에 버린 것은 그 억울한 죽음들은 그러나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버려진 채 은폐와 침묵 속에 묻혀있다. 동경시 외곽 다카치에 위치한 관음사에는 한국인이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다. 관동 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을 위한 법회가 바로 그것인데 매년 8월과 9월에 열리는 주도법회는 1965년 이후로 현재까지 2대에 걸쳐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이다. 거기엔 이유가 있었다. 이곳 관음사는 대지진 당시 자경단의 본거지로 수많은 조선인이 끌려와 학살당했던 곳이다. 서울에 서울도 1回組み立ててね。それからそれを解体して。 지금은 주택가로 변해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지만 관음사 주변의 여러 곳이 학살 후 암매장지로 추정되고 있다. 1989년에 만들어진 이 추념비를 찾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한다. 뜻있는 일본인 몇이 가끔씩 찾아와 헌화할 뿐이다. 고교 시절 역사 선생님으로부터 조선인 학살에 대해 들었다는 구로다 후쿠미 씨. 우리나라로 치면 고두심 씨 정도 되는 인기 배우다. 그녀가 한국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배구 스타 강만수 씨를 알게 되면서부터라고 하는데 NHK 한글 강좌에 리포트를 하며 2권의 책을 출판하는 등 그녀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매우 유별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인들은 아라카와 강변 요츠키 다리 밑에도 있었다. 강변 일대에 봉선화를 심어 가꾸는 사람들로 모임의 이름도 봉선화회다. 6月1日に上でその後の 회원들의 나이나 직업도 가지가지로 구청 직원인 야노 씨를 비롯해 공장 노동자, 식당 종업원, 교사 등이 어울려 있다. 雨降ってくれて、だから水まきに来なくて済んだんです。なるほどね。随分助かりました。一番ご近所の方がね、こういつも朝マラソンとかしてらっしゃるんで、そのついでにねお水やってくれたりとか。ああ、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 이곳의 봉선화는 왜 그렇게 소중히 가꾸어지고 있는 것일까? 스미다가와 강과 함께 동경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아라카와 강. 지금은 근처 주민들 불길을 피해 바다 방면으로 도망갔습니다. 석탄 코쿠스가 빨갛게 타오르는 곳에 다다르자 몇 명의 남자가 철사로 묶여진 맨몸의 남자를 불 속으로 차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가끔 제 꿈속에 그때 철사에 묶인 남자가 나타나 도망가는 저를 끝까지 따라오고는 합니다. 다음 날이 되자 유언비어는 더욱 흉폭해져 있었고 동경 일대에서만 돌던 것이 어느새 관동지방 전역에 퍼져 있었다. 무서운 얘기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세상은 자경단 천지가 돼갔다. 지진이 일어난 9월 1일 오후 일본의 지도자들은 긴급 강요회의를 열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 계엄령. 전쟁과 내란이 아니면 선포할 수 없는 계엄령이다. 군인들은 빠르게 관동지방 전역으로 진군해갔다. 거리에는 군경과 자경단만이 활보하고 다녔고 조선인 학살은 더욱 광길을 띄어갔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아온 이이다 할머니는 대지진 당시 9살로서 수용소로 끌려가던 조선인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道は広がってないです。ああ、当時と同じ道幅なんですね。で、私ね、やはりこの辺来て見た。あ、この場所に立って。ね、ここへ来て、で向こうからね、向こうが小松川なの、東京なの。この辺では東京って言います。こっちが千葉でしょ。 국도 14호선인 저기는 조선인이 가장 많이 수용됐던 나라시노 연병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こういうふうにね、私の目では5人か6人で、それでほとんどの方がね、真っ白な洋服でこういうふうに広がったのあります。ね、こんな民族衣装そうかもしれない。真っ白な。それでね、私たちはそれを見ましてね、子供の時だったもんですから、中に爆弾が入ってんだよっていうの。爆弾。ああ、その広がった。それ女性の方？そうだと思います。ああ、じゃあ女性の方のこのチマチョゴリのそう今の広がった中に爆弾が入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た。あん中に爆弾入ってるんだよ、怖いよねなんて言いながら見てた記憶があります。夜になってから何日か知りませんけど、本当にもう夕焼けなんてもんじゃないですね。これずっと広く空真っ赤下から、そしたら大人の人がね、昼間送った朝鮮人あそこで焼いてるんだよってこう